안녕하세요. 다산해드 원장 최종인입니다. 2022년 1회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차는 합격률이 26.89%였습니다. 처음에 시험을 치고 가다만 채점했을 때만 해도 조금 합격률이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두 문제가 전항 정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8개였다가 두 문제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서 60개로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내가 시험을 칠 때도 이런 기대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이렇게 두 문제가 전항 정답이 될 만큼 그런 회차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다시 뭐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냥 정석으로 공부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기 자기학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 회차 전기 자기학 문제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봅니다. 1번 면적이 0.02제곱미터 S가 됩니다. 간격이 0.03m D가 되고요. 공기로 채워졌다를 통해서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행 평판의 커피시터의 1.0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6승의 전하를 축전시켰다. Q가 되죠. 이때 두 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리고 몇 뉴턴인가 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관계를 끄집어내셔야 되는데 차근차근 볼게요. 지금 묻고 있는 것은 힘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뭐요? 평행판 캐피시터입니다. 그럼 평행판 캐피시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뭐요? 힘은 정전응력이죠. 정전응력이면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제하승 2분의 1의 ED 2분의 1의 엡실론 분의 D의 제곱 이 세 개 중에서 적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때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맞죠? 묻고 있는 것은 몇 뉴턴인가 라고 묻죠. 따라서 여기에 뭘 해줘야 된다? 여기에 곱하기 면적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단위가 뉴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적, 간격, 그리고 전기량 등이 주어졌을 때 1번, 2번, 3번 중에서 뭘로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고민이죠. 그런데 이 공식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것들 적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하지만 최대한 간단한 풀이 방법이 필요하죠. 그러면 뭐냐? 전속밀도 D가 있습니다. 전속밀도 D는 면적분의 전기량이죠. 그러면 면적 주어졌고 전기량 주어졌으니까 이거요. 그리고 공기니까 엡실론 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공식으로 푸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뭐요? D 대신에 S분의 Q를 적용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2분의 1의 엡실론 분의 D의 제곱 곱하기 S에서 D 대신에 전속밀도 대신에 S분의 Q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대입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엡실론 S분의 Q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사실 얘는 함정이죠. 적용만 주시면 공기로 채워졌을 때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엡실론 제로 8.85 곱하기 10-12승 곱하기 면적은 0.02에다가 Q는 얼마요? 1.0 곱하기 10-6승의 제곱을 하면은 2.83 뉴턴이 된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관계를 많은 연습이 있어야만 관계를 끄집어낼 수 있는 다소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입니다. 약간 소수점에 있어서 유전율 값이 8.85냐, 8.84냐, 8.85냐 따라서 소수점 차이는 약간 발생할 수 있지만 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큼 아니니까요. 답 4번 기억해 주시고 2번입니다.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계산 문제 치고는 빵점 방지용이에요. 왜냐하면 읽어보면은 그리고
얘가 뭘 의미하는지만 쓰면은 공식이 보입니다. 자극의 색이 뭐요? M이죠. 길이가 10cm입니다. L이죠. L인데 헷갈리니까 10cm를 하지 말고 0.1m라고 합니다. ML 100A 타파 메타는 뭐다? H죠. MLH 각도 나왔습니다. 세타. 이때 작용하는 힘, 회전력은 뭐다? F죠. MLH 세타 들어가는 공식 뭐요? MLH 세타 들어가는 공식 MH의 사인 세타는 MLH의 사인 세타 그냥 대입입니다. 근데 세타를 그냥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세타는 사인에 집어넣어서 대입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M 7.4 곱하기 15 마이너스 5승 L은 0.1 H는 100의 사인 30도 하면 3.7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4승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3번입니다. 3번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공식들이요. 정말 기본 공식들 두 개만 결합하면 됩니다. 유전율이 엡실론이 2 엡실론 제로입니다. 투자율은 뮤 제로요. 그러면 유전율이 2 엡실론 제로라는 것은 엡실론 S는 2라는 거죠.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에서 엡실론 제로 곱하기 2라는 것은 엡실론 S가 2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뮤 S가 1입니다. 왜? 투자율 뮤는 뮤제로 뮤S에서 뮤가 뮤제로니까 뮤 S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비도전성 유전체에서 전자파의 전개의 세기가 전개가 120파이 코사인의 10의 마이너스 9승 t 마이너스 베타 z y 방향입니다. 보통 베타 할 때 자기의 세기는 우리 보통 크기만 묻는다면 어떻게 해요? Z0는 H분의 2 해서 H는 어떻게 H는 Z0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보기를 보니까 보기가 벡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한데 제가 중요한 기본 공식 두 개만 알면 된다고 했죠. 일단 전개에서 했죠. 전개와 자개에서 이 부분은 변하지가 않죠. 이 부분은 전개와 자개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변하는 것은 뭐다? 요거 120파이 부분하고요. 요 방향 두 개가 바뀌죠. 그러면 먼저 크기부터입니다. 크기 Z0 특성 임피던스는 H분의 2가 되고 얼마? 이거 기본 공식이죠. 377에 루트 엡실론 S분의 뮤 S가 됩니다. 그럼 H는 어떻게 돼요? H는 넘어가니까 377분의 1 곱하기 루트 엡실론 S분의 뮤 S 곱하기 2가 된다. 맞죠? 얘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앞에서 엡실론 S는 2라 그렸고 뮤 S는 1이라고 했으니까 1분의 2가 됩니다. 1분의 2 얼마? 루트 2죠. 377분의 1 곱하기 루트 2고 지금 뭐요? 크기 120파이 120파이를 하면은 377이 120파이예요. 따라서 크기는 루트 2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크기는 루트 2. 방향인데 이제 방향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전자파에서 알고 계실 겁니다. E 크로스 H는 Z 방향이에요. Z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전개가 X고 자개가 Y라면 진행 방향이 Z가 됩니다. 근데 전개와 자개의 진행 방향이 Z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거 전개가 Y 방향이에요. 전개가 Y 방향. 그러면 보세요. 전개가 Y 방향이고 크로스 뭐를 해야 자개가 뭘 해야 이것이 X 방향이야 되느냐. 보세요. Y 크로스
그 전개가 y 방향이고 자개가 만약에 x 방향이라 하면은 y 크로스 x 뭐요? 마이너스 z죠. 여기 z요. 마이너스 z죠. 그러면 z가 되면 뭐가 돼야 된다?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다시 전개와 자개를 크로스하는 것은 z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개가 y예요. 전개가 y고 자개가 x가 되어야 마이너스 z가 되니까 지금 여기에다 z가 되려면 자개가 마이너스 x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x고 크기는 루트 2인 것.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 따로 방향 따로. 요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다시 전개와 자개 크로스된 것은 z가 돼야 되는데 전개가 y가 돼요. 그리고 뭐가 돼야 z가 되느냐? z가 되느냐? 이것이 마이너스 x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방향이 마이너스 x 이렇게 찾아주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벡터적인 것이라서 많이 거부감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얘는 우리가 전기자기학 마지막 장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E 크로스 H Z 고 요거 Y 크로스 마이너스 X가 Z다. 이것은 자기학 1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내용을 합해서 답을 찾아주신다. 4번입니다. 자기회로에서 전기회로의 도전율 시그마에 대응되는 것은입니다. 이 표를 모두 암기해 주시면 좋은데 일단 볼게요. 우리가 자기회로에서 전기회로에서 도전율입니다. 그럼 전기회로에서 전기장은 로우에 A분의 L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KA분의 L이니까 이거 뭐예요? 이것이 도전율입니다. 도전율. 그러면 자기회로에서 자기장은 뭐예요? 자기장은 뮤 A분의 L이죠. 자기장은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게 지금 도전율 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똑같은 L 똑같고 A 똑같으니까 도전 자리에 있는 것은 투자율이다. 그래서 답은 3번 투자율이 되는데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전력과 기자력이 대응된다. 기자력과 기전력이다. 자속과 전류다. 자속과 전류다. 자속과 전속 아닙니다. 지금 회로 관계, 회로에서기 때문에 자속과 전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속과 전류다. 자기장과 전기장이고 퍼미언스, 컨덕턴스, 자기장의 역수, 전기장의 역수. 여기 나오지만 답이 이거죠. 투자율과 도전율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시험장에서 긴장이 돼서 생각이 안 난다면은 이렇게 끄집어내셔도 됩니다. 자속 밀도도 전속 밀도 아닙니다. 전류 밀도다. 네,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니다. 단면적이 균일한 환상철심의 권수 1000회인 A코일과 그러니까 NA가 1000회입니다. 권수 B회인 B코일이면 NB는 모르죠. 이때 A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100mH이다. LA. A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A가 100mH이고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가 뭐예요? M이고 결합계에서 K일 때 B코일의 권수 MB는 얼마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봅니다. 상호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를 첫 번째 4분의 L 가동 마이너스 L 차동 L 가동 마이너스 L 차동 이건 이 문제는 적합하지 않겠죠. 2번에 K 루트의 L1, L2입니다. L1, L2. 이때는 L1, L2를 알아야 되는데 L2가 없습니다. 맞죠? 안 되고요. 세 번째 이렇게 L분의
US의 N1, N2. 이것은 길이 면적을 알아야 되는데 얘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 더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느냐? 네 번째 상호작용특수 M은 NA분의 NB의 LA, NB분의 NA의 LB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NB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B콜의 권수 NB인데 상호턴스 알고 있고요. NA 알고 있고 LA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NB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4번 문제로 4번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상호턴스는 뭐다? NA분의 NB 곱하기 LA입니다. 대입해요. NB는 어떻게 돼? NB는 넘어가니까 LA가 넘어가죠. LA분의 M 곱하기 NA. LA는 얼마? LA가 이게 상호인덕턴스죠. 상호인덕턴스가 20mm 흘리니까 20 곱하기 15 마이너스 3승이고요. NA가 1000회고 LA가 얼마요? 100mm 흘리니까 100 곱하기 15 마이너스 3승. 그러면 보다 200이 됩니다. NB는 200. 답은 2번이고요.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냥 상호인덕턴스에 관한 공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식이 여러 가지 뒤죽박죽이 되어서 적용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쳐내면서 맞는 공식을 찾아보는 연습, 시험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공부하시는 연습하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볼게요. 공기 중에서 1V/m의 전개 E입니다. 변이전류밀도. 변이전류밀도 뭐예요? 변이전류밀도 ID죠. ID. 2A/제곱미터로 흐르게 하려면 전개 주파수는 몇 메가헤르츠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공식 ID는 에프실론 오메가 에프실론 E에서 2파 F 에프실론 E라고 하는데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연습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습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ID는 변이적 밀도는 뭐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가 됩니다. 전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고는 라운드 T분의 D는 얼마요? 에프실론 E죠. 전속 밀도는 에프실론 E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개를 정연파 전개를 EM 사인 오메가 T가 주어지면 사인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든 간에 결국 크기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가 앞에 나와죠. 오메가의 에프실론 E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 전류 밀도는 오메가 에프실론 E가 된다.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는 2파이 F다. 2파이 F 에프실론 E가 되니까 F는 어떻게 돼요? F는 모두 넘기죠. 2파이 에프실론 E를 모두 넘기고 분자에는 ID 변이 전류 밀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얼마? 2파이 곱하기 에프실론은 8.85 곱하기 15 마이너스 12승이죠.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전개는 1입니다. 전개 E는 1이고 변이 전류 밀도 2니까 계산하면은 35,967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데요. 10의 6승이 메가니까 36,000 얘 대충 이 앞글자에 따라서 36,000 메가헤르츠. 10의 6승이 메가니까 없애면 약 36,000입니다.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36,0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인데 이게 이번 회차도 그냥 문제답 공식 외우신 분들 굉장히 좀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냥 이론부터 차근차근 공식을 유도하면서 이해하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수월하셨을 거지만 그냥 외우신 분들은
좀 함정이라든지 답을 좀 못 찾으신 분이 계신데, 지금 여기서도 뭐냐면 우리가 원통, 내부 원통 도체 반지름 A, 외부 원통 도체 반지름 B라고 했을 때 전개를 구한다든지 전위를 구한다든지 혹은 정전 용량을 구한다든지 저항을 구한다든지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 또 컨덕턴스를 구하랍니다. 야, 컨덕턴스까지는 내 예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컨덕턴스를 물으니까, 근데 한 번씩 조금씩 한번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구하기 위해서 전위부터 시작할게요. V는 얼마? 엡실론분의 lnA분의 B죠. 전위는 2파 엡실론의 람다의 lnA분의 B입니다. 그러면 V를 가지고 뭐요? C를 구합니다. C는 V분의 Q가 되죠. 그럼 이 값이 뭐다? C분의 Q, V분의 Q, 2파 엡실론분의 람다의 lnA분의 B분의 Q가 뭐야? Q는 람다 L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C가 lnA분의 B분의 2파 엡실론 이렇게 됩니다. 그럼 R은 얼마야? R은 C분의 로 입실론입니다. 그럼 얼마요? 2파이분의 로의 lnA분의 B,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컨덕턴스는 뭐야? 컨덕턴스는 R분의 1이죠. 따라서 이거 분의 1로 뒤집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뒤집게 되면은 얘가 뭐요? 로가 시그마죠. 시그마니까 로는 시그마 분의 1이죠. 고유 저항률은 시그마 분의 1이니까 얼마? 2파이 시그마의 ln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밟아서 뭘 물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답은 1번입니다. lnA분의 B분의 2파이 시그마. 네. 여기에서 로분의 1이 시그마다. 이 관계 잘 정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8번 문제입니다. Z축상에 놓인 길이가 긴 직선 도체 10A의 전류가 플러스 Z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벡터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X 도트, 얘가 Y 도트고 얘가 Z 도트인데, 전류가 10A의 전류가 이렇게 Z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얼마? 10배 Z 도트,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Z 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위의 자속 밀도 B가 3배 X 도트 마이너스 4배 Y 도트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도체가 받는 단위 길이당 힘은 몇 뉴턴 퍼 메타인가?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전류 자속과 힘과 관련된 공식이 뭐예요? F는 I 크로스 BL이죠. 그런데 문제는 단위 길이당 힘입니다. 단위 길이당 힘은 곱하기 L분의 1을 하는 거죠. L분의 1을 하면 뉴턴 퍼 메타가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것은 I 크로스 BL이 아니고 I 크로스 B까지죠. I 크로스 B까지. 그냥 단순히 전류와 자속 밀도를 외적하면 됩니다. 외적하는데 뭐 기본 공식이지만 제가 한번 쓸게요. X 도트 크로스 Y 도트는 Z가 되죠. Y 크로스 Z는 X가 되고 Z 크로스 Y X는 Y가 됩니다. 그럼 합니다. 일단 X는 뭐다? X 방향 I 크로스 BX 하니까 얼마 10X라 그랬죠. 10Z라 그랬죠. 10Z 크로스 3X 하니까 30이고요. Z 크로스 X 하면 Y 방향이 된다. FY 볼게요. FY는 I 크로스 BY입니다. I는 10Z고요. 크로스 BY는 마이너스 4Y죠. 마이너스 4Y 하니까
마이너스 40인데 Z 크로스 Y 하면 얼마? Z 크로스 Y. 우리가 Z 크로스 Y 하면은 Y 크로스 Z가 X잖아요. 그러면 반대입니다. Z 크로스 Y 하면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도트 하니까 40X 도트. 두 개 다 합니다. 30 Y 도트 플러스 40 X 도트 하니까 X부터 쓰면 40 도트 X 도트 플러스 40 Y 도트 해서 8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4번. 문제 자체를 봤을 때는 답을 어떻게 찾나 하지만 해설 보시면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I 크로스 BL도 너무 유명한 공식이고 외적도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 하면은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헤매시기보다는 이론서를 조금 더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네. 9번입니다. 진공중의 한 변의 길이가 0.1m의 정삼각형. 이런 문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정삼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0.1이요. 0.1. 0.1이고 정점 A, B, C. 얘를 제가 A라고 할게요. A고 여기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는데 각각 2.0 곱하기 15 마이너스 6승의 점전화가 있습니다. 이 점전화 Q가 얼마? 각 정점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있다고 했을 때 점 A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합니다. 일단은 보세요. 여기도 2 곱하기 15 마이너스, 여기도 2 곱하기 15 마이너스, 여기도 2 곱하기 15 마이너스 6승이 있으면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밀어내는 힘. 그러면 A와 B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밀어내는 A와 C 사이도 어떻게요? 부호가 똑같죠. 극적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면 A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뭐다? EA 뭐다? FAB 하고 이거 FAC가 합쳐진 거 뭐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힘입니다. 이 힘. 이것이 구해야 될 FA 지점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힘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있죠. 요걸 구해서 곱하기 2배를 하는 거죠. 요걸 구해서 2배를 하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요거 30도. 30도. 요거 30도. 요것도 30도죠. 그러면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 힘이 있습니다. 이 힘 FAB, FAC가 있을 때 FAB에 코사인 30도를 하거나 FAB에 사인 60도 똑같죠? 코사인 30도나 사인 60도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구해서 얼마? 요것이 두 개가 있으니까 2배 이렇게 2배의 FAB 사인 60도. 네. 그래서 봅니다. 일단 이 힘 FAC나 FAB는 구하는 방법은 쉽죠. 쿨롱의 힘입니다. FAB와 FAC는 진공중이니까요. 4파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의 제곱 쿨롱의 법칙입니다. 단순 쿨롱의 법칙이고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5의 구성이고요. 거리는 얼마요? 0.1이죠. 이 사이 거리가 0.1이니까 0.1의 제곱분의 Q는 얼마? 2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FAB나 FAC는 3.6. 그리고 각도 60도를 했을 때 사인 60도로 구하면은요. FAB와 FAC를 더한 FA는 2배의 사인, 2의 F의 사인 세타. 그래서 2배의 F 3.6의 사인 60도. 이 과정을 유도를 하시거나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외워서 그냥 대입해 주셔야 돼요. 2 곱하기 3.6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3.6 루트 3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거 만약에 계산기 했는데 뭐 3.6루트 3이 나왔다. 그런데 계산기는 다른 값이 나왔다. 어떻게요? 계산기로 다 보세요. 이게 값이 만약에 10이 나왔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다 눌러서 10 나오는 값 찾으시면 됩니다. 꼭 3.6루트 3이 나오는 거 찾는 것이 아니고 계산기 눌러서 이 값이 나오는 것만 그냥 똑같은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10번 투자율의 뮤 자기의 세계가 H, 자석 밀도가 B인 곳에서의 자기 에너지 밀도는 뭐요? 줄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W는 2분의 1에 일단 뭐 BH 2분의 1에 U분의 B의 제곱 2분의 1에 UH의 제곱이고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뭐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네. 꼭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 맞추셔야 될 자기학 문제입니다. 11번입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이 문제는 풀이하는 방법은 뭐 있지만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답을 암기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지금 전위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 지금 적분 구간입니다. 주어졌을 때 문제가 조금 바뀌면 이 과정 전체가 바뀌고요. 이 바뀌고 조금 더 복잡해지면은 지금 얘가 계산하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계산하기는 딱딱 떨어지는 문제인데 이것고 좀 바뀌고 이것이 좀 바뀌어 버리면은 그 과정까지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똑같이 앞으로 만약 출제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네. 하고 뭐 제가 그냥 넘어가면 그렇고 간단하게나마 푸는 방법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공간에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2분의 1에 입실은 2의 제곱은 2분의 1의 2D 2분의 1의 엡실론분의 D의 제곱에서 얘들이 줄 퍼 세제곱미터. 그럼 얘들 만약에 구하려면은 에너지 줄을 구하려면 여기에다 뭘 해야 된다? 최적 V를 곱해야 됩니다. 근데 최적 V가 적분 구간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V 최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 여기 에너지를 최적에 대해서 3중 적분을 해야 됩니다. 3중 적분. 근데 전개에 대해서 3중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전위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전위를 가지고 전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적당 에너지는 2분의 1의 엡실론 2의 제곱의 최적 적분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위가 주어졌으니까 전위는 먼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를 합니다.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그래서 여기에 전위를 집어넣으면 한번 해보시면 전위가 마이너스 2xi 전개가 마이너스 2xi에 마이너스 2yj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번에 엡실론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해야 됩니다. 2의 제곱을 해야 여기 집어넣을 수가 있죠. 마이너스 2xi 마이너스 2yj 곱하기 마이너스 2xi 마이너스 2yj 하면 전개가 4x제곱 플러스 4y제곱이 돼요. 전개는요. 그럼 이제 여기에 최적 적분 0에서 1까지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엡실론에 어떻게 전개를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적분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적분이 쉽습니다. 하면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3분의 4 엡실론 제로 3분의 4 엡실론 제로 해서 답을 암기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이 적분 구간이라든지 이 전위 함수가 변경이 되면 이게 싹 바뀌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장에서 도중에 실수하기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자신이 없고 이 문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답을 과감히 외우고 넘어가 주시고요. 수학에 자신 있다,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그 과정을 이해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12번입니다. 전개가 유리해서 공기로 입사할 때 입사가 세타1과 굴절가 세타2의 관계에 유리해서 전개 2원과 공기에서의 전개 2,2의 관계는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있고요, 유리가 있을 때 엡실론 1이라고 하고 엡실론 2가 있을 때 뭐가 더 커요? 공기가 더 커요, 유리가 더 커요? 유리가 더 크죠. 왜? 우리가 비유전열을 있을 때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인데 공기는 엡실론 S 1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1보다 더 크죠. 유리도. 그러니까 유리가 만약에 엡실론 S가 1일 가능성 없으니까 유리의 유전율이 공기의 유전율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유리에서 공기로 입사합니다. 유리에서 공기로 입사한다. 그러면 유리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 입사각을 세타1이라고 하면요, 공기로 할 때 어떻게 얘는 이게 세타2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뭐냐,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면은 세타1이 세타2보다 크고요, 전소밀도 D1이 D2보다 더 크고, 그리고 E1과 E2는 E2가 더 크다. 이거 얘들은 비례하고 얘들은 반비례합니다. 반대요. 그러면 지금 유리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니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크죠.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크죠. 맞죠? 뭐요?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크다.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크면 전개는 E1이 E2보다 더 작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3번) 진공 중 4m 간격으로 평행한 두 개의 평판 도체 플러스 4쿨럼프 제곱미터 마이너스 4쿨럼프 제곱미터의 전압을 주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이차는 약 몇 볼트인가 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행판 무한평판 도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면적은 없고요, 간격이 4m. 4m. 그랬을 때 전이 차를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한평판 사이에 전개가 얼마예요? 전개는 엡실론 분의 시그마죠. 엡실론 분의 시그마. 면적의 밀도. V는 ED. 그러면 V는 엡실론 제곱분의 시그마 곱하기 D가 됩니다. 엡실론 제곱분의 시그마 곱하기 D. 그래서 대입합니다. 엡실론 제곱분의 시그마 곱하기 D면 엡실론 제곱은 공기 중에서 8.85 곱하기 15 마이너스 12승. 시그마는 4. 그리고 간격 D도 4가 됩니다. 그러면 1.8 곱하기 10의 12승.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인덕턴스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종종 출제되는 문제죠. 인덕턴스의 단위는 헬린인데 우리가 자기학, 좀 물리학 같은 거죠. 그래서 단위가 이것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변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E는 L, DT는 DI. 아시죠? 인덕턴스에 의한 유기되는 기전력, 인덕턴스에 발생되는 기전력 E는 L, DT는 DI입니다. 그래서 L은 DI분의 DT가 넘어가죠. DI분의 DT가 넘어가면은 I는 뭐요? DI. I는 암페어. E는 전압이니까 볼트. 시간은 세커. 암페어 받는 볼트는 옴이죠.
옴세커가 됩니다. 옴세커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i는 N파이입니다. Li는 N파이, 너무 유명하죠. Li는 N파이에서 인덕턴스 L에 대해서 구하면 L은 I분의 N파이가 됩니다. I의 단위는 암페어고 N은 권수, 턴이죠. 자속의 단위 웨바. 그래서 웨바 퍼 암페어가 됩니다. 세 번째는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거. 에너지는 L은 뭐다? I 제곱분의 EW죠. W는 줄이고요. I는 암페어 제곱해서 줄 퍼 암페어 제곱도 된다. 관계없는 것은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인덕턴스는 헬리지만 인덕턴스에 유기되는 기전력, 인덕턴스와 전류 자석과의 관계,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관계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번, 진공중의 반지름이 A미터인 무한 길이의 원통 도체 두 개가 D미터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두 도체 사이 정전 용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유도를 해봐야 되는데, 보세요. 진공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때 여기 반지름이 A라고요. 반지름 A인 무한 길이 원통 두 개가 간격 D로 평행하게 되어 있을 때 이 도체 사이에 정전 용량이 있죠. 이 사이에 발생한 정전 용량을 구합니다.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전개 E는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가 되죠. 네. 이걸 가지고 V는 ED에서 V는 얼마? 파이 엡실론분의 람다 이 사이니까요. 이 사이는 2배를 곱하니까 파이 엡실론분의 람다의 L은 얘가 뭐 D가 A보다 확실히 크다 이런 말이 없으면 여기가 L은 A분의 D-A가 됩니다. D-A. 전개를 통해서 전위는 이렇게 되고, C는 뭐예요? C는 V분의 Q죠. V분의 Q. 그러면 V 어떻게 해요? 파이 엡실론분의 람다의 L은 A분의 D 분의 전기랑 Q는 선전압 밀도 곱하기 길이가 됩니다. 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길이당 정전 용량인데 길이당 하면 L분의 1을 곱하게 되죠. L분의 1을 곱하면 람다 약분되고요. 어떻게 돼요? Ln A분의 D 분의 여기는 D가 아니고 앞에서 D-A니까 D-A가 되죠. D-A분의 파이 엡실론 제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15번에는 지금 평행 도선 사이 정전 용량인데 단위 길이당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여기 보기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선택을 했을 때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통 공식을 외울 때 ln A분의 D 분의 파이 엡실론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D를 쓴 이유가 D가 A보다 많이 길 때 A를 무시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D가 A보다 확실히 길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자 오는 것을 D- 여기 오는 것이 D-A가 돼야 된다. 답은 2번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약간 단위가 페라퍼미터가 되어야 보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길이 L이 보기에 다 없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페라퍼미터로 풀이를 했다. 16번입니다. 진공중의 4m 간격으로 놓여진,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입니다. 이 간격이 4m. 평행 도선에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 갔다가 오는 왕복 전류죠. 그때
이 사이의 힘 F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의 힘이 작용했답니다. 이때 평행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피어냐? 평행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피어냐?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뭐예요? F는 우리 전자력에 의해서 간격 D분의 2배 I1, I2 곱하기 10만 7승인데 평행도선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똑같죠? 그러면 I1, I2가 아니고 D분의 2I의 제곱이 됩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를 구하면 F가 이렇게 되니까 전류 I는 나머지가 넘어가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FD. 다시 I의 제곱은 넘어가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F 곱하기 D가 됩니다. 그럼 I는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그래서 대입합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F는 얼마요? 여기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곱하기 간격 D는 4. 약분돼서 루트 4는 2가 됩니다. 2암피아. 그래서 답은 2번. 17번 볼게요. 17번은 콘덴서 문제인데요. 평행 급한사의 간격이 D미터이고 원래 이렇게 D미터였죠. 간격이 D미터였고 정전 용량이 0.3 마이크로페라신 공기 캐패시터가 있는데 그림과 같이 두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를 절반 두께만큼 넣었을 때 이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라신이 되는가라고 합니다. 일단 얘를 이렇게 간격을 나눴죠. 극판 간격을 나눴다. 뭐다? 직렬이죠. 직렬. 간격을 나누면 직렬, 간직, 면적을 나누면 병렬입니다. 그럼 직렬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정전 용량 C1, 이 부분의 정전 용량 C2를 구해서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 볼게요. 처음에 면적이 S고 간격이 D고 공기 중이죠. 공기 중에 유전율이 엡실론 제로인 것이 0.3 마이크로페럿이었습니다. 처음에 C0가요. 그러면 C1은 구해볼게요. C1은 다른 건 변함이 없어요. 이 부분 C1이요. 다른 건 변함이 없는데 간격이 2분의 1D가 됐죠. 2분의 1D에 엡실론 제로분의 S 하니까 엡실론 제로 D분의 S, 엡실론 제로 D분의 S보다 2배가 됩니다. 2배. 그러면 0.3의 2배니까 0.6 마이크로페럿. C2는 볼게요. C2는 간격이 2분의 1로 바뀌었고 비유전율 엡실론 S가 5가 됩니다. 엡실론 S, 엡실론 R이 5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격 2분의 1고 비유전율 5배가 되니까 총 10배가 되는 거죠. 10배. 그러면 0.3의 10배는 3 마이크로페럿. C토탈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0.6분의 3 곱하기 0.6 하니까 0.5 마이크로페럿이 된다. 17번에는 4번입니다. 4번. 18번. 반지름이 A인 접지된 구도추와 구도추 중심에서 거리 Dm 떨어진 곳에 점전화가 존재할 때 점전화에 의한 접지된 구도추에서 영상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접지된 구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D미터 거리에 Q가 있으면 영상전화는 일단 보세요. 영상전화의 위치는 어디 있냐? 영상전화의 위치는 이 사이에 있죠. 이 사이에 어디 있는가? 얼마? D분의 A제곱.
이것의 반지름이요. 반지름 A일 때 반지름 A인 도체구에서 위치는 D분의 A 제곱이고요. 크기는 얼마? Q는 영상전화 크기는 얼마? 마이너스 D분의 AQ가 됩니다. 이것만 알면 되죠. 영상전화는 제가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 있으니까 구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이번 영상전화는 점전화 구도체 중심을 이은 직선상에 존재한다. 여기에 존재한다 그랬죠. 어떻게? 점전화와 구도체 중심을 이은 직선상 여기에 존재를 한다. 맞죠? 3번 영상전화의 전화량과 점전화의 전화량 크게 내갖고 부호는 반대다. 이거 이 말이 뭐요? Q는 Q 마이너스 Q다. 이게 아니죠. Q는 뭐라 그랬어? Q는 마이너스 D분의 AQ입니다. 즉 부호는 반대가 맞고 크기는 같은 것이 아니고 D분의 A배가 됩니다. D분의 A배.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3번 영상전의 위치는 구도체 중심과 전전화 사이 거리와 구도체 반지름 A에 의해서 결정된다. 위치는 영상전의 위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D분의 A 제곱이니까 구도체 중심과 전전화 사이 거리 D와 구도체의 반지름 A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18번에는 3번이 틀렸다. 19번입니다. 평등 전개 중에 유전체 구에 의한 전속 분포가 그림과 같이 되었을 때 엡실론 1과 엡실론 2의 크기 관계는 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면적이 좁은데 여기 면적이 이만큼 넓죠. 전선부터 D는 S분의 Q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기력선은 똑같은데 면적이 작으니까 더 크다는 거죠.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엡실론과 엡실론 2 관계는 1번이 됩니다. 엡실론이 엡실론 2보다 크다. 네, 크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전항 정답이 되었던 문제예요. 전항 정답이 되었는데 제가 실제 출제된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전소 분포가 아니고 전개 분포가 돼요. 전개 분포가 되고 답이 2번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전개 분포가 되어서 답이 2번이 되려면은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전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되고 전개 분포를 물었다면은 답이 2번이 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적당하지가 않았습니다. 19번에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임의로 변경했고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이 모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속 분포를 묻고 답은 1번이다. 엡실론이 엡실론 2보다 더 크다. 20번입니다. 어떤 도체 교류 전류가 흐를 때 도체에서 나타나는 표피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표피효과. 표피효과하면은 우리 침투 깊이 델타가 생각나죠. 침투 깊이 델타. 루트의 파이 F 뮤 K분의 1이고 델타가 작을수록 표피 효과는 크다. 왜? 침투를 많이 못하니까. 따라서 얘들이 크면 델타가 작죠. 침투 깊이가 작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F 뮤 K가 클수록 델타는 작죠. 그래서 표피 효과는 크다. 그럼 봅니다. 도체 중심부보다 도체 표면부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표피 효과라고 하죠. 깊이 침투를 못합니다. 침투 깊이가 작습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는 작아진다. 이번엔 틀렸죠. 여기 나왔지만 뭐다?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커진다. 투자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커진다. 바르게 되려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는 커진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 틀린 것은 2번이 돼요. 2번이 틀린 겁니다. 하여튼 이번 회차 문제가 지나고 나면 좀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이론적으로 꼼꼼하게 하신 분들이 점수가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문제가 신출 문제지만 정말 그 낮은 난이도 이해, 이것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셨다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해가 되셨다면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본인 것으로 맞출 수 있고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다음에 출제되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전기 자기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전력공학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